네, 여러분, 살면서 기다리는 것만큼 보편적이면서도 힘든 경험이 또 있을까요? 취업 결과를 기다릴 때, 어떤 관계가 진전되기를 바랄 때, 또는 무언가 간절히 원하던 것에 대한 응답을 기다릴 때 정말 많죠. 오늘은요, 우리를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뒤집어 보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주제에 한번 빠져들어 볼까요? 맞아요. 기다림은 우리를 참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애써 붙잡고 있던 확신마저 흔들리게 하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질문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기다리는 걸 이렇게나 힘들어 할까요? 아마 그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몇 가지 본능적인 외침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 외침, 바로 이거죠. 지금 당장.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정말 빠르게 돌아가는 요즘 세상에 기다림은 마치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잖아요. 이런 절박함이 기다림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죠. 뭐랄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기분이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우리의 조급함을 순식간에 불안과 의심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대체 왜 아직이지?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시간에 대한 전혀 다른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고대 지혜서인 전도서 3장 11절에 담긴 통찰인데요. 이 구절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서로 다른 두 가지 진실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그것의 때에 가장 아름다워진다는 약속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체 계획을 다 파악할 수 없다는 인간적인 한계.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에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관적에 따르면 이건 그냥 시계가 똑딱이며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모든 퍼즐 조각이 착 하고 제자리를 찾아 마침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목적이 성취되는 바로 그 정확한 타이밍을 의미하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표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우리의 관점과 에트의 관점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우리는 눈앞에 문제라는 퍼즐 한 조각만 보고 아니 왜 지금 안 돼? 라고 묻지만 이 새로운 관점은 전체 그림을 완성하고 있는 더 큰 시각이 존재한다고 설명해요. 잠깐만, 아직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제 몇 가지 역사적 그리고 성경적 사례를 통해서 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요. 이건 기다림의 스케일이 상상을 추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25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어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인으로 빚어가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13년은 또 어떻고요? 그를 한 나라의 총리로 준비시키는 아주 강도 높은 훈련 기간이었던 셈이죠.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동료들이 죽고 재정이 끊기는 등 당장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죠. 그리고 그의 사역은 훗날 수천 명의 선교사를 중국으로 이끄는 거대한 운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간표가 아닌 훨씬 더 큰 시간표 위에서 말이죠.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 C.S. 루이스도 젊은 시절 오랫동안 무신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관점에서 보면 그의 고통과 방황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전 세계 기독교의 핵심을 명쾌하게 설명할 그의 지성과 영혼을 단련하는 준비기간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그의 회심은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때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제 관점을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옮겨보겠습니다. 이 관점은요, 기다림을 텅 빈 대기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빚어내는 성장의 작업실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멈춰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하고 섬세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주장입니다. 와, 이거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성장의 작업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관점에 따르면 첫째,
우리의 조급함이라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조각칼에 깎이듯 부드럽게 다듬어집니다. 둘째,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계획에 대한 신뢰,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결국 기다림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의 정신적 전환, 즉 관점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의 생각 변화를 정말 멋지게 요약해 주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는 좌절감은 아니, 지금 무언가 준비되고 있어 라는 기대로 바뀝니다. 왜 아무런 응답이 없지? 라는 의심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어 라는 믿음으로 전환되죠. 그리고 왜 이렇게 늦어지지? 라는 불만은 이건 역시 거대한 계획의 일부야 라는 신뢰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분석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의 진짜 클라이맥스는요, 우리가 조급하게 정한 시간표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바로 그 가장 올바른 때에 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기다림 끝에 올 결과를 구하잖아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바로 그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우리가 구하던 응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어떨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